제1회 도원결의 연도원 호걸 삼결의 참황건 영웅수립공 새 호걸은 복숭아나무 정원에서 잔치를 열어 어형제를 맺고 영웅은 황건을 베고 처음으로 공을 세우다. 천하의 대세는 나뉜지 오래되면 합쳐지고 합쳐진지 오래되면 나뉘는 법. 기원전 BC 230년부터 BC 221년까지 진나라의 진시 황제는 6개국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중국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다. 진나라도 진시 황이 죽은 후 내분으로 약해지더니 기원전 206년 서초를 세운 항우와 한중왕이 된 유방에 의해 멸망한다. 그 후 초안지 배경인 서초와 한중의 대결 즉 초안전쟁의 결과 기원전 202년 유방이 최종 승리하여 한나라를 건국한다. 참고 초안전쟁은 서초의 뒷글자 초와 한중의 앞글자 한 두 나라의 전쟁이다. 한나라 이름은 한중왕이었던 유방이 한중의 한에서 따왔고 서초는 항우의 조국인 초나라가 원래 중국의 서쪽에 있어 지은 나라 이름이다. 기원전 BC 202년 유방은 항우를 물리치고 수도를 한중에서 장안으로 옮기고 국호도 한으로 바꾼다. 장안은 현재 서안의 옛 명칭이다. 한나라는 서기 25년 위태롭던 나라를 구해 후한을 건국한 후한 광무제가 새롭게 국가를 세운다는 의미에서 다시 수도를 장안에서 옛날 주나라의 수도 낙양으로 옮긴다. 그러나 400년 넘게 이어가던 한나라도 멸망했던 다른 나라들처럼 정치 타락으로 멸망한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삼국지 이야기 도입부인 한나라가 멸망한 원인과 황건적이 발생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제1회 -2 정치 타락 당고지화와 십상시. 한나라 말기 정치 타락은 환제 때부터 시작되었고 영제 때 극에 달했다. 환제는 선량하고 덕이 있는 인사들을 감금하고 아첨하는 환관만 총회해 1차 당고의화가 발생했다. AD 168년에 환제가 죽자 13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영제는 또한 황관 집단인 10여 명의 소위 십상시에 의해 조종당하고 결국 또다시 정치 타락인 2차 당고의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던 선비 집단 청류당이 당시 실권 세력인 황관 집단 십상시의 배척을 계획했으나 오히려 계획이 새어나가 일부는 살해당하고 나머지 대신들은 평생 관리가 될 수 없게 처벌하는 금고에 처해져 관직 진출이 금지된 재앙화를 입었다. 이를 당고지화라고 한다. 즉 당고의 화, 당고지화는 청류당 선비 집단이 황관 배척을 계획했으나 오히려 금고에 처해진 재앙이다. 지는 뭐뭇의 의미이다. 당고지화. 십상시는 후한말 영제 때 정권을 잡고 조정을 농락한 10여 명 중상시 즉 왕의 시종인 황관 내시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 타락 당고지화로 민심이 돌아서서 반란을 품은 도적대 황건적의 난이 발생했던 것이다. 제1회 -3 황건적의 난 발생. 황건적의 난은 거록군 현재 허베이성 싱타이시 지리현에 살던 장각이 동생들 장보장량과 함께 일으킨 난이다.
거로군에서 한나라 수도 낙양까지는 자동차로 약 5시간 460km 거리이다. 장각은 과거 급제를 못해 돌을 닦던 중에 기이한 노인을 만나 태평요술책을 전해받고 한나라 왕과 환관들의 정치의 환멸을 느낀 백성들을 도우니 호응이 좋아 30~40만 명이 모여들었다. 이에 장각은 184년 한나라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다. 장각은 창천 이사 황천 당립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력을 확대했다. 창은 푸를 창으로 창천은 푸른 하늘의 의미로서 당시 한나라 관리와 군대의 옷색이 푸른색이어서 창천은 한나라 조정을 의미하고 이사는 이미 죽었다는 의미이다. 또 황천은 황색띠를 두른 황건적을 말한다. 옛날 태평시대 임금인 황제의 황의 의미로 황제시대를 다시 일으키자는 취지에서 황색을 숭배했다. 그리고 당립은 곧 세운다는 의미이다. 즉 전체를 해석하면 한나라 조정은 이미 정치 타락으로 죽었으니 황건적이 과거 황제 임금이 다스리던 태평시대의 국가를 마땅히 다시 건국하자는 의미이다. 마침내 184년 장각은 한나라 타도의 거사를 일으킨다. 아래 선으로 둘러싸인 곳이 황건적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수도 낙양 근처까지 발생했었다. 장각은 고향 거록 바로 옆 차로 27분 20km 떨어진 광종, 현 허베이성 싱타이시 광중현으로 난을 확대시켰다. 사실 거록과 광중 사이는 너무 가까워 큰 지도상에는 표시가 어려워 확대해 보아야 한다. 동생 장량과 장보는 낙양에서 차로 1시간 47분 137km 떨어진 영천 허난성 시창시 위저우로 이동해 난을 일으켰다. 정원지와 등문은 경 바로 아래 차로 1시간 12분 73km 떨어진 유비의 고향 탁현 현재 허베이성 바오딩시 저저우시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나라의 대장군 하진은 장군 노식 황보숭 주준에게 황건적 토벌 명령을 내린다. 노식 장군은 장각을 토벌하기 위해 광종 현 허베이성 싱타이시 광중현으로 출동하고 황보숭과 주준 장군은 장량과 장보를 토벌하러 영천 허난성 시창시 위저우로 출동한다. 그리고 탁현 현재 허베이성 바오딩시 저저우시에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드디어 유비, 관우, 장비 3형제가 처음 출동한다. 제1회-4 황건적의 난 소탕 어병모집과 3형제의 등장. 장각의 황건적은 먼저 현재 북경시 주변 유주, 베이징시 땅을 침범한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유주태수 유원은 참모 추정과 상의한 후 어병을 모집하기 위해 방문을 붙인다. 유원은 당시 AD 184년보다 약 350년 전 옛날 전한 황제 경제의 넷째 아들 유여의 후손이다. 참고로 전한의 6대 황제 경제의 9번째 아들은 유비의 조상이다. 한편 유주도성 북경에서 차로 1시간 12분 73km 떨어진 유비의 고향 탁현 현재 허베이성 바오딩시 저저우시에 살고 있던 28세 유비는 방문을 보게 된다. 유비는 키가 7.5척 173cm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비도 유주태수 유원과 마찬가지로 전한 경제의 9번째 아들 유승의 후손이다. 즉 유원과 유비는 모두 동일 조상이며 전한의 황제였던
경제의 후손인 것이다. 옛날 유승의 아들이 탁현에 부임받아 탁현에 살게 되었는데 조공을 적게 납부했다며 벼슬을 박탈당했었다. 그 이후 유비부친은 하급관리로 지내다 일찍 죽었고 유비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다. 유비는 효성이 지극했고 집신을 삼고 돗자리를 짜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유비는 15세 때 유학하여 정형과 노식을 스승으로 모셨고 버스로는 공손찬이 있었다. 방문을 보던 유비는 황건적 소탕에 힘이 미치지 못함을 한스러워 탄식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본 팔척 185cm가량의 장비 익덕이 자신의 재산으로 어병을 일으키자고 제안한다. 장비도 고향이 유비와 같은 탁현으로 재산이 꽤 있었다. 유비와 장비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데 키가 9척 208cm인 거의 관욱 운장이 합류한다. 관우는 하동, 해현, 현, 산시성, 윈청시, lin이현 사람이다. 남을 괴롭히는 권세가를 죽이고 5, 6년간 도망 다니다 이번 어병 모집에 응하러 왔다고 했다. 유비가 맏형이 되고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가 되기로 했다. 또 삼형제는 복숭아 나무 동산인 도원에서 제사를 올리며 유비, 관우, 장비는 같은 날 태어나지 않았으나 같은 날 죽기를 맹세합니다. 라고 결의했다. 삼형제는 마을 용사 300명을 모았으나 돈이 부족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대상인 장세평이 유비를 도와주어 삼형제는 말과 무기를 마련한다. 유비는 대장장이를 시켜 땅고금을 만들게 하고 관우는 82군 18kg 청령 언월도를, 장비는 장팔 정간모를 만들게 한다.
유비 일행은 의병 500명을 끌고 탁현에서 차로 1시간 거리 73km 떨어진 유조의 도성 북경으로 가서 유주태수 유언을 만난다. 유언은 유비의 조상과 자신의 조상이 전한 때 황제 경제임을 알고는 유비를 자신의 조카로 삼는다.